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스닝 섹션에서 점수대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닝 섹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리스닝 섹션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가장 토플에서 중요한 섹션이다. 근데 사실 토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국을 가시든 아니면 영미권 국가를 가시든 거기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업을 들으실 때도 사실상 리스닝이 거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수업을 들으면은 수업에서 강의 내용을 우리가 전달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스닝이 사실상 엄청 중요하다. 실생활에서도, 그리고 수업에서도, 그리고 이 시험에서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스피킹이 4문제 중 3문제가 리스닝이 나오고요. 라이팅은 2문제 중 1문제가 리스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수 이상의, 그러니까 스피킹은 75%, 라이팅은 50% 이상의 점수가 사실상 이 리스닝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닝을 잘 하는 방법의 큰 노하우 중 하나는 이제 화제 전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두이고 무엇이 서론이고 그리고 무엇이 A, B, C 단락이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문이 이렇게 나올 때 화제 전환을 잘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항상 리스닝 섹션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스닝 같은 경우는 리딩처럼 원문의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단어를 써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수업에서 들을 때 수업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께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어떤 어순으로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리스닝 섹션에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닝 섹션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의 리스닝은 의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인 10점까지, 0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대의 학생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리스닝 점수가 10점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정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리스닝 공부가 곧 리딩 공부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 그때 해야 되는 건 사실 리스닝이랑 리딩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먼저 기초 문법을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는 게 애초에 보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듣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보나 들으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해석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초 문법을 다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때는 이제 기초적인 어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등 단어를 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문법이랑 단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면 그냥 단어가 무조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나열을 해놓고 보면은 문법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감으로라도 알 수 있는데 단어가 없으면 아예 그냥 막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외워주자. 아시겠죠? 이 단계에서는 사실 동의어를 같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리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단어의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여기선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닝의 맛보기 정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리스닝 스크립트를 따라 읽기를 하는 연습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해석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리스닝 섹션에서 나오는 스크립트들의 자료들이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하면은 당연히 다 붙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있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연습, 그리고 소리가 내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시면 발음 교정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뭐 영타로 쳐봐서 아니면 그 스크립트 내용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그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내가 지금 말한 거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도 좀 대조해보시는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귀찮으시다 그러면 정말 이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청해력보다는 사실 이 영어 부분, 그러니까 단어와 문법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점수가 지금은 일단락이 되는 그런 단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스닝 자체에 엄청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 문법과 단어 이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상 기초 문법에 대한 강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10점까지 하셨을 때 10점부터 이제 그 11점, 12점, 13점이 나온다고 이 기초 문법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문법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틀린다면은 뭐 문법은 그 다음 단계인 중급 문법으로 가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사실 중등 단어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단어까지도 좀 외워주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능률복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동의어도 좀 같이 외워주시는 걸 생각은 해보실 단계이나 아직은 동의어보다는 사실 여러 단어를 가지고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스크립트를 따라 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 읽기를 좀 대화 지문 위주로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렉처는 조금 부담이 되고 렉처는 실제로도 시간 소요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 읽기를 하실 거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화 지문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 앞에 10점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화 지문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사실 영어 자체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화 지문이랑 강의 지문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강의 지문은 그 말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까지 더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분량도 더 길고 질문도 좀 더 심도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영작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문장 길이라든지 쓰이는 단어 뭐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닝 기초 훈련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리스닝 기초 훈련이라는 거는 크게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세 번째가 해석인데 이 해석은 이 위에 있는 기초 문법과 중고등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으로 어차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훈련이라는 거는 주제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화제의 전환을 잘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영어 공부다. 이게 이제 영어 공부고 여기가 이제 토플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거. 이제 16점에서 20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게 되는 점수의 어떻게 보면 첫 단계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상 여기까지도 뭐가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큰데 그런 게 한 7, 그리고 이제 토플 리스닝 공부, 그러니까 청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한 3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문법과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플 단어를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플 단어를 또 암기를 하는 게 여기서도 최우선이라고 나와 있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는. 스크립트 따라 읽기는 그대로 하셔야 되고 딕테이션을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딕테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해석도 안 되고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때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해석이 조금씩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딕테이션의 효과가 있다. 이제 딕테이션을 할 때 대체로 좀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스크립트를 있는 그대로 뒤에다 다 딕테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아시겠죠? 하루 이틀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부할 때마다 3, 4시간씩 딕테이션에만 한다라고 하면은 단어도 다른 거 안 외우고 그리고 문법도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뭐 문제풀이도 이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딕테이션만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씩을 쓴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이 암만 많으셔도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딕테이션은 뭐 어디에 대한 내용을 하라는 거냐? 여기 밑에 있는 이 오답 노트 있죠? 오답 노트. 그러니까 문제 풀고 오답 노트 한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정답 범위를 그러니까 스크립트에서 정답을 출제를 해놓은 한두 문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셀렉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딕테이션이나 쉐도잉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딕테이션 쉐도잉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영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90점 정도의 점수를 목표를 하시는 분들의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랑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6에서 20점이 살짝 다릅니다. 아까 16에서 20점은 약간
한 50%, 40에서 60% 정도 틀린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절반 이상을 맞춰줘야 되고, 사실은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맞추는 게 틀리는 것보다 더 많아야지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토플 점수 평균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급 문법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스닝이라도 물론 이제 텍스트의 수준 자체는 리딩보다는 낮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오는 문장들이 또 있고 없진 않습니다. 짧고 대신에 이제 다양한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토플 단어와 동의어를 여기서부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동의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이 정도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단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의어들이 패치가 되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이 단어에 대한 동의어로 따라서 붙으면은 이게 잘 외워지는데, 동의어와 단어를 한 번에 외워야 되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아놓은 상태에서 동의어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잘 꽂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를 할 때, 여기서 오답 노트를 할 때까지는 사실상 암기가 위주로 돼야 되는데, 오답 노트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뭐 딕테이션은 사실 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딕테이션은 사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표현, 뭐 구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인들이 쓰는 이디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ll publicity is good publicity 이라든지, 약간 우리가 들었을 때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근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그 주변 문맥에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근거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캐치하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크립트를 들을 때 그런 이디엄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 그 이디엄을 반드시 캐치를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고득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4점에서 27점 사이입니다. 이 정도 점수대에서는 사실 다들 이 정도에서는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막말로 어려운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게 좀 타격이 크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구조가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문제 출제 방식이 하필 거기서 좀 지저분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실력 때문에, 영어 실력 때문에 좀 많이 틀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오케이 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힘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일단 동의어 암기는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리스닝에서 틀리고 있다는 건 아직 단어가 완벽하다는 게 뜻이 절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 및 오답 노트를 할 때 이 오답 노트에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암기보다는 이 추론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생기는 어떤 오류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리딩이랑 거의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그 추론 문제 정답들이 그 리딩에서 나왔던 추론 문제들 정답들과 비슷한 원리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맥락을 가지고 100% 캐치를 못 해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 노트 테이킹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노트 테이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립다 쓰면 듣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노트 테이킹이 조금은 되어 있으면은 이게 확실히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지라는 그 정도의 힌트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트 테이킹과 같이 좀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의사결정 같은 경우가 사실 리딩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리스닝이 리딩보다 좀 더 어렵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리딩은 사실 지문에서 보기를 출제를 할 때 한 7-80% 정도는 비슷하게 주거든요. 보기를. 그래서 이제 지문 내용에서 보기로 가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는 무슨 토시 말 그대로 무슨 문장으로 무슨 단어로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 의존도가 한 20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에서 나왔던 대사와 다른 문장으로 쓰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닝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면은 자꾸 뭔가 뜬구름 잡는 뭔가 잡히지 않는, 확실히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동의어가 쓰이고 문장 어순이 바뀌고 하면은 그게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정답을 고른다라기보다는
제일 정답인 것 같은 걸로 고르는 거고, 제일 정답인 것 같은 걸 고르시려면은 사실상 오답을 먼저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제거야 뭐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당연히 수순이겠지만 리스닝 토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렉처에서 좀 나오는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렉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렉처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취약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배경 지식 단어들만 좀 암기를 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따로 막 서치를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포켓몬스터의 오 박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뭐 이거 도감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르는 그 분야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구글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고 아 이런 식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개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봐도 충분히 그림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좀 더 파고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28에서 30점, 최고득점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사실 앞에 있었던 어떤 영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못해서 이걸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영어는 잘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예, 일단은 집중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력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집중해서 들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단계세요. 아니면은 이제 그 중간의 내용에서 뭔가 살짝 뭐가 끊겼거나 흐름이 이런 문제만 없으면은 사실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떤 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하려면은 일단은 다른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타임 어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 문제당 30초씩 풀라고 하는데 이걸 뭐 한 문제당 풀 때 20초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풀 때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의 근거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게 좀 빨리빨리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사실 추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추론이랑 또 심화 추론이 이제 또 있는데 기본적인 추론 같은 경우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뭐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까다로운 생각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심화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시 듣기 문제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재생된 스크립트 다시 재생된 스크립트 말고 그 앞뒤로 좀 더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 심화 추론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보기가 한 4-5개씩 나와서 뭐 순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A, B 카테고리별로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라든지 아니면 이게 true or false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라든지 컨텐츠 문제들이라고도 하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리딩의 서머리 문제와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만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을 캐치하는 것과 동시에 꼼꼼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집중력과 꼼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닝 섹션별로 리스닝의 점수대 세그먼트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좀 전반적인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이 정도 점수대면 이것만 하면 100% 오른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영어 실력이 지금 월등한데 내가 리딩 섹션에 그 유형에 적응을 못해서 틀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점수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면 약간 내가 한 달 정도로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이 갭 차이가 있으면 어느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